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친구 코너로 진행이 되는데요. 새 친구 코너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전화 연결을 한번 먼저 하고 전화 진행을 할까 합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요. 요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충청, 충남, 충북을 지나서 오늘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자, 유영아 의원님, 타 언론과는 일체 전화를 하지 않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꼬셨습니다. 엄청 꼬셔서 제가 땡깡도 좀 부리고 해서 전화를 연결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AI로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AI 번호로 제가 업데이트를 했더니 이게 잘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함부로 업데이트하면 안 돼. 전화 안 해.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자, 지금 유영아 의원님 위치는 지금 어디십니까? 지금 진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주로 좀 가고 있는 중이세요. 예. 저희 강펀치 강냉이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달서가 국회의원 유영아입니다. 예. 네, 짧으시네요. 의원님,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지금 직접 현장에 나오신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많이 또 보수 지지층은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잘 모르지만 박 전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현장에 나오신 이유에 대해서 유영아 의원님의 설득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이런 해석들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에 나오시게 된 게 제가 그때 대구시장 경선 나왔을 때 네. 대구 칠성시장을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기름집 하나 어떤 기름집 주인께서 대통령께 드리라고 참기름을 한 병을 선물해 주신 게 있었거든요. 참기름요. 그걸 제가 갖다 드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한번 들려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칠성시장을 가게 된 거고요. 그럼 칠성시장 가게 되니까 저는 이제 대구시당에다가 이렇게 가시게 된다고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후보가 오시게 된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랬고 지금 이제 뭐 충청도 오늘 이제 진주로 들려서 울산, 부산을 가시는 것도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 좀 뵙고 싶다.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이래서 대통령께서 판단하셔서 그러면은 뭐 여기는 좀 들리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지. 뭐 제가 여기를 가십시오. 여긴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전혀 정반대로 보시는 것 같아요. 자기들 편한 대로. 예. 네. 의원님 그 참기름 이야기가 참 정겹기도 하고 굉장히 에피소드. 그분이 그때 주셨을 때 집에서 자기가 농사진 국산깨로 참기름을 짰다. 그래서 꼭 한 병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드리려니까 절대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날 받아서 제가 바로 갖다 드리면서 그 사정 얘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 대통령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셨고,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인사를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예. 현장에서도 만나셨죠? 네, 만나 뵀습니다. 예. 네. 꽃다발 또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참기름을 주신 그분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참기름을 주신 분이고. 네. 자, 박 대통령께서 지금 현장을 직접 나오시면서 보수층이 지금 결집하고 있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여러 분석들이 여러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장을 다니시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갔다 온 데는 전부 대통령께서 되게 지지하시는 지지자분들이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열기도 뜨겁고 대통령도 되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게 뭐 언론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송출되고 이러니까
저희 이제 국민의힘에 조금 실망했던 분들 중에서 그래도 이번에 뭐 투표장에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바꾸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반면에 일부 언론이나 뭐 패널들은 무슨 도움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하시는데 저희는 이게 분명히 말씀드린 대통령께서 뭐 선거 때문에 나오신 게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고 그걸 이제 방송을 보면 여러 군데서 저희 지역에도 좀 와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사실 그 충북의 옥천에 처음에 이제 어머님 생가를 한번 들리시려고 생각해서 생가를 가셨는데 그때 이제 지사 후보님 오시고 이러니까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뭐 오시지 말라 그러겠어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이장우 시장께서는 한번 전화를 주셔서 사무실을 옥천에 오신 김에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대통령께서 받아들여서 가시게 된 거고 뭐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예. 자, 대구 칠성시장도 굉장히 좀 화제였습니다만 충북 옥천도 그렇고요. 대전도 그렇고 충남 공주도 그렇고 굉장히 그 박 대통령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지 못한 혹시 뭐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아마 화면에 잡혔을 것 같은데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는 저는 할머니 같아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손 한번 잡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 하이파이브도 아니고 악수도 아니고 하여튼 중간 정도로 손 끝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그리고 그냥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우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바로 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게 제일 제가 볼 때 조금 가슴이 뭉클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판도에 그 박 대통령님이 변곡점이라는 평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 대통령께서 현장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뭐 인사를 하시고 하시면서 이게 언급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좀 중요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만한 이야기가 있으셨는지요?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 정치인들은 자기 말에 약속을 지켜야 되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어야 된다. 이게 제일 모토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그게. 네. 자, 칠성시장에 그 가시기 전에 그 다리를 네. 접지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사실 조금 넘어지셨어요. 오늘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네. 넘어지셔갖고 뭐 하여튼 발목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화를 주셔갖고 저도 들어가서 뵙고 하여튼 그 로컬에 있는 의사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응급조치도 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칠성시장 간다고 약속은 했고 그래서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그 칠성시장 처음에 화면을 보시면 조금 대통령이 걸음걸이도 조금 불편하시고 팔 동작도 조금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셨던 거고 그리고 저기 옥천하고 대전을 들러서 공주로 가실 때도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그 복통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중간에 조금 쉬시다고 가시기도 했는데 하여튼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분은 약속하면 지키신 분이라서 그렇게 다녀오셨습니다. 지금 또 컨디션이 다 회복된 건 아닙니다. 예. 아, 네. 자, 박 대통령님께서 지금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장동혁 대표 옛날 단식 해제할 때도 그렇고요. 국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직접 이렇게 꼬인 실타래를 풀어주고 계신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자, 아까 뭐 의원님께서는 지방선거 뭐 지원 이 부분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박 대통령께서 그래도 이 지방선거를 보시는 그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저희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없고요. 늘 하시던 말씀이 선거는 모든 선거가 중요하다. 그리고 선거는 정말로 절박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늘 주셨고 뭐 딱 꼭 집어서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예. 예. 자, 박 대통령님이 칠성시장을 방문한 이후에 조사된 대구시장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조사에서
자, 추경호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효과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그날 MBN 이제 여론조사는 저희와 추경호 후보가 한 10포인트 정도 앞선 걸로 보고 뭐 그날 또 발표된 KBS는 한 3포인트 지는 걸로 나오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뭐 칠성시장 갔다 오시면서 그날 이제 추경호 후보가 옆에서 같이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지지율 상승하는 데는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선거가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저희 대통령께서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나가신 게 아니고 처음엔 그렇게 나가셨다가 후보들이 오시니까 같이 이렇게 다니셨던 거고 그랬던 건데 어쨌든 뭐 저희로서는 대통령께서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주시고 이렇게 좀 문자도 주시고 뭐 텔레그램으로 장문으로 보내주시니까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면은 대통령께서도 국민 여러분들을 뵙는 기회가 흔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허락하게 되면은 여건이 맞으면은 좀 이렇게 가서 뵙겠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그런 뜻이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네. 자, 오늘 좀 방문하실 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지역이 굉장히 지금 박빙 지역이라서 또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예. 지금 정확하게 보면 이제 진주를 먼저 도착하시고 네. 진주를 방문하신 다음에 울산을 가셨다가 네. 그 다음에 양산으로 가십니다. 네. 양산을 가셨다가 아마 부산으로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아마 마치시고 올라오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장시장을 방문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또 그 기장은 그렇습니다. 울산을 이제 간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의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도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저희가 사실 대통령 컨디션도 그렇고 이래서 멀리는 갈 수가 없고 그럼 울산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냐 이랬더니 그 기장이 그나마 제일 가깝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기장으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네, 뭐 호사가들은 북갑은 가시지 않느냐? 부산 북갑 북갑 안 가십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여쭤봤고요. 예. 자, 이제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현재 보시는 지방선거 판세는 지금 어떻게 된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의원님? 글쎄 저희가 지금 확실하게 뭐 이긴다는 거는 이제 경북이고 대구는 지금 상승세에 있는 건 맞고요. 네. 그다음에 뭐 경남, 뭐 충남, 울산 이런 데는 조금 보합세가 아닌가 보고 있고 그래서 남은 기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거는 이제 사전선거 투표율이 이틀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본선거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6일 정도 되기 때문에 선거 판세는 뭐 지금 선거 판세는 막판에 결정되기 때문에 하여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아마 뭐 최선을 다해서 누가 정말 진정성 있게 선거 임해나 따라 결과가 저는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스타벅스 사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의 불매 강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도 뭐 스타벅스가 아마 광고 마케팅을 했다고 하지만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건 뭐 대단히 잘못된 거고. 근데 그걸 이제 뭐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여권 쪽에서 이렇게 소위 조리돌림을 하는데 그게 과연 맞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 마케팅이 부적절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저 기업이 이런 거는 나 용서 못 하겠다. 그럼 나는 내가 그 기업에도 불매운동 하겠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글쎄 이게 무슨 정치권이나 여권에서 또는 정부 측에서 무슨 스타벅스 상품권을 줄인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과잉 반응 아닌가. 그게 무슨 고의적으로 했다고 저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수했다고 쳐도 그 실수가 제가 볼 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저께 뭐 정영진 그룹 회장께서도 뭐 사과하신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기업을
이런 식으로 저기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네. 자, 의원님. 내일은 강원도 원주를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박대통령께서. 예. 또 향후에 또 내일 방문하실지. 아마 원주를 가셨다가 내려오시는 길에 이제 뭐 행성을 잠깐 들리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옥천을 갈 때 아버님 구미생가를 안 들리셨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네. 그래서 아마 문경에 청운각이라고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숙하신 데가 있어요. 네. 거기 아마 잠깐 들리셨다 오실 것 같았습니다. 아, 예. 네. 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지방선거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 개인적 의견 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제가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려도 꼭 대통령을 소환해서 대통령 말씀을 제안을 시켜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저희 국민께서 저희 국민의힘에 그간 뭐 공천 과정이나 여러 가지 그 점에서 좀 많이 불편해하시고 또 실망을 많이 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공천 과정에 있었던 뭐 내분 관계는 수습되면서 원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 산업화를 이끌었고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부유하게 만든 그 기본 세력, 중추 세력이 누구냐면 저희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 속색이고 부모 말 안 듣는 자식이 나중에 부모를 한테 효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조금 실망시켜 드렸고 또 속도 썩여 드렸지만 앞으로 잘할 것입니다. 한 번 더 믿으시고 그리고 지지를 해주시면 더 이상 이제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네, 의원님 바쁘신데 전화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진주에 언제 도착을 하시나요? 지금 현재 11시에 도착하겠는데 조금 여기 지금 현재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어서 조금 지체가 될 것 같아요. 한 10분에서 네. 그 정도 지체될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지역 다니시는데 또 전화까지 예. 연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예, 이영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대구 달서갑 지역구죠. 유영아 의원님과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설주환 변호사가 등장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김기훈 대변인도 오셨습니다. 큰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설주환 변호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월요일 날 제가 없는데 더 잘해주셔가지고 제 아닙니다. 자리가 위협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너무 잘하면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반성을 하고. 잘한다고 해도 뭐 제가 이 프로그램 진행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 이름 모르는 거죠? 저 하고 있어서 지금. 2개 하세요, 2개. 2개 하십시오. 자, 일단 그 전화를 제가 유정아 의원님하고 연결을 했는데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뭐 설주환 변호사는 못 들은 것 같고. 아니요, 다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까? 네. 네,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먼저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이른바 영남 이외에 다른 지역 나오시는 게 한 9년 만인가요?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이었고 또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대중들과 국민들과 이렇게 만났을 때 그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분들이 내가 좋아서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여하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통화에서 알지만 넘어지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군데 좀 몸 상태도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을 다니시는 걸 보면서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저도 지금 유세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2-3달 전에는 그냥 작은 목소리로 국민의힘 지지자예요. 힘 좀 내요. 그리고 좀 잘해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지금은 저 멀리서 화이팅! 하면서 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도 힘이 나고 또 그분들의 그런 어떤 반응을 보면서 힘이 나는데 저도 힘이 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이 나고 선거에 임해야겠다. 실망이 있죠.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짜증도 나고 그러겠죠. 그런 무력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어떤 행동이 이런 움직임이
선거에 저는 분명하게 특히나 지방선거는 지지하시는 분들이 투표율이 낮지 않습니까? 누가 더 많이 현장에 나오느냐의 어떤 경쟁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할이 크다. 그거를 선거공학적으로 진보 보수 그렇게 해서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나 현실을 조금 호도하는 여당의 민주당 측의 어떤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한 뭐 오늘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어떤 뭐 논평이라든지 조갑제 어떤 논설위원회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뭐 영향이 한정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뭐 얘기가 다 옳다 다 틀렸다 얘기는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고요, 일정 부분 틀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소구력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봐요. 어떤 보수 전체에 대한 어떤 소구력이 있다라고 과거의 어떤 선거의 여왕을 뭐 그 영향력을 기대하면서 나오셨겠습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각 후보들이 뭐 그런 뭐 박근혜 대통령의 예전에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시절의 선거의 여왕 모습을 어떤 효과를 기대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지지층이 투표하러 안 나가겠다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쵸.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에 실망하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다시 한번 뭐 이 투표장에 갈까 지지를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2번을 찍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투표소로 좀 가시기를 유도하는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장동혁 대표가 어떤 당 대표로서 선거 유세를 하는 거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떠한 이런 지역 응원을 통해서 소구하는 것은 효과를 바라는 것은 유권자들 특히나 뭐 정통 보수층이든 아니면 과거에 조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든 저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든 이 투표장으로 가게끔 하는 게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중도 확장은 또 후보들 각자가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떠한 이러한 그 지역 어떤 방문을 통한 효과라는 것은 보수 지지층을 정말 꼼꼼하게 긁고 오자, 꼼꼼하게 어떻게든 투표소로 보내자라는 어떠한 그 전략 차원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정통적인 지지층 내에서는 뭐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서 맞듣지 않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래도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과거의 영광 생각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면 어떤 보수 지지층이 충분히 투표소를 향하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분들도 민주당에 계신 분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탄핵된 대통령이 사면해 주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게 당연한 거냐 이러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까지 할 일이었나?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뭐 당시에 맞습니다. 뭐 본인이 부정축제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주변의 사람을 잘못 쓰고 아니 솔직히 뭐 최순실 씨를 차라리 그냥 부속실장으로 앉혀놨었으면 이건 비서실세가 아니잖아요. 지금의 부속실장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어떤 뭐 물론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다 잘했다, 뭐 정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그게 어떤 헌법상의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이었냐라는 부분은 솔직히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그런 좀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같이 그냥 중도층 있는 사람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행보 자체가 마이너스다. 저는 마이너스는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인터뷰 중에 유영아 의원님께서 여론조사를 두 가지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MBN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제가 언급한 거는 CBS, KSOI 관련된 겁니다. 요 내용은 방송 끝나고 전문이라든가 홈페이지에 요 내용을 자세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보시면 또 참조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언급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하고요. 저희 그리고 저기 그 전문을 올릴 때 그 내용을 자세하게 넣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주, 울산, 양산, 부산 이렇게 방문을 하신다고 하네요. 네. 아우, 그거 엄청 그 이동 거리가 굉장히 먼데 진주에서 양산, 울산이면 그러니까 경남의 서쪽에서 동쪽 끝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동 거리가 만만치는 않은 거리입니다. 저게 보통 저희가 예전에 후보 일정팀에 있었었잖아요. 일정을 짤 때 이 거리 항상 계산을 다 해가지고 하거든요. 이재명 후보 일정팀입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 일정팀이었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잘 알죠, 제가. 네, 저런 네, 거.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번 일정팀이 아니라 저번에 윤석열 그렇겠죠. 대통령이랑 했었을 네, 때 네. 일정팀이었다는 거. 그래야죠. 그러니까 네. 입 다물고 있었으면 됐는데 네, 네. 지금 청와대 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네, 네,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 일정 보니까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이 후보 일정을 짜다 보니까 일정을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고 일정에 대한 메시지도 다 이렇게 그러니까 메시지와 일정은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 일정팀에 있을 때도 옆에 바로 비서실 그 메시지 팀이 있었거든요. 한쪽에는 일정팀이 있고 그게 비서실 맞아요. 전체 다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과 메시지는 함께 하게 되는데 경남 진주와 울산 남구는 굉장히 멀습니다. 일단 거리상으로. 그다음에 부산 기장은 아마 울산 남구에서 30분 정도 거리 될 거예요. 차로. 그래요. 그게 멀진 않아요. 왜냐면 그래서 기장을 간다고. 네, 고속도로가 뚫려 하신다고 있어서 하네요. 그 기장 고속도로 아마 저는 그래서 저도 아니 정동만 의원이 지금 기장구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무슨 인연이 있나 봤더니 그렇게 제가 뭐 알지 제가 전혀 인연 없어요. 네, 제가 뭐 인연이 없었는데 지금 아마 부산 쪽 의원들이 부산 방문을 해달라고 해서 맞습니다. 아마 기장이 그래도 울산에서 남구에서는 가장 가까운 쪽이거든요. 30분 거리니까 아마 이렇게 일정을 짠 건 아닌가. 근데 대구에서 진주 가시고 그다음에 진주에서 남구 울산 가시는 게 조금 멋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양산을 갔다가 부산을 네. 오늘 갔고. 특히나 이 또 비 오는 비가 날은 와서. 비 오는 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거동하시기에는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후보자들에겐 좋은 날씨입니다. 원래 비 올 때 후보자들이 좋아하거든. 왜요? 일단은 이 비 맞는 모습을 보이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기특하다. 약간 이런 생각. 비 맞아야 되거든요. 뭐 보통 우의를 입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대부분이시긴 한데 저는 또 이 비 오는 날은 그 오히려 이 후보자들에겐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오늘 또 부산 기장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직결하겠네요. 보니까. 그리고 또 내일은 원주 내일은 보니까 원주 가셨다가 김진태 지사. 네, 그리고 행성 가시고 아버지 저번에 갔을 때 이제 어머니가 태어나신 곳만 가셨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구미 쪽이잖아요. 그래서 문경 제가. 쪽에 있는 하숙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할 텐데 여튼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 주시는 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그 오만이 부른 결과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렇게 논평도 하고 비판적인 사람도 얘기하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 나오는 거에서 아무 말도 안 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특이사항이 없는 거지.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뭐 이렇게 행보는 안 하고 하시지만 나름 하시고 계세요.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조국 후보 눌러주시고. 관련해서 좋아요 30개 저는 눌렀다고.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거기에 대한 논평이 언론에서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이미 끝난 게 네. 2024년도에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에 좀 영향을 주려고 해가지고 네. 같이 다녔잖아요. 네. 거의 낙선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 거는 우선 논란이 안 돼. 확실하게 마이너스야. 아니 그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거기도 있지. 예? 그러니까 움직이셔야죠. 문재인 대통령 나오셔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돌아다니시는데. 오, 못된 분이시네. 아니 못된 게 아니라 왜 진보 진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오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냥 막 두드러기 난 듯이 얘기를 해. 근데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 이른바 개딸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 이거는 문제 안 삼아도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돌아다니시고 네. 만약에 평택 을에 온다 네. 그러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왜요?
뭘 외우긴 안 나는 했어. 아니 가까운 양산도 가시고 어. 부산도 가시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한쪽은 탄핵된 대통령이라고 하고 저쪽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를 했지만 네. 막상 사람들이 이게 뭐 물론 이제 부른다는 거 사람들이 환호한다는 게 그 당시 지지율과 또 다른 거잖아요. 참 그러니까 저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아까 탄핵 말씀을 하셨지만 네. 탄핵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 아닙니다. 저도 그건 다 부정하는 건 인정합니다. 아닌데 인정하는데. 지나고 나서 봤을 네, 때 네, 진짜 네. 탄핵에 대해서 과연 네. 그때가 과연 냉정하게 모든 것들을 봤냐 아니면 그러지 어떤 않았던 분위기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 네. 휩쓸려 갔느냐에 대해서 네. 냉정한 네. 판단이 네.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자꾸 민주당은 이념적으로 공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반응은 이건 정서적인 거거든요. 네. 연민과 안쓰러움과 네. 우리가 네. 또 그런 그게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힘인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정치를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진짜 인간의 발로이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못하고 나온 대통령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연민도 안 가지시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참 아이러니한 게 탄핵을 당했지만 그래도 찾는 이가 있고 환영해주는 사람이 있는 전 대통령 또 뭐 나름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퇴임 시까지도 40%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는 별로 관심도 없지만 진보 진영은 난리예요. 문재인 대통령 엄청 씹어대는 사람들하고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뉴 이재명 쪽 사람들 있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지금 뭐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시겠지만 유튜브 보면 완전히 양분돼 가지고 진짜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조한 변호사님한테 못됐다고 한 게 왜? 이거 자중 질환을 그쪽에 아니, 폭탄을 던지려고 그러는 왜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나오시면 되지. 네. 나오셔가지고 조국 대표 지지하시면 되지 않을겠어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징계하고 해당 행위 했으니까. 근데 왜 징계 안 하는 거야? 에? 징계 왜 안 하는 그러니까 거야? 왜 안 하지?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유영아 의원이 언급했던 MBN 관련된 여론조사는 제가 찾아봤는데 MBN에서 보도를 한 거지 MBN 아마 헷갈리셨나봐요. 맞아요. 예, 그런 내용이고요. 네. 또 수치를 전혀 언급을 안 하셨어요. 네, 그냥 상관없습니다, 그건. 네. 수치를 전혀 언급 안 네. 했고 누가 뭐 우위다 이런 얘기도 언급을 안 하셨고, 네. 자 대구시장 그 CBS 관련된 것은 언급을 했기 때문에 CBS에서 의뢰해서 KSOI 24일부터 25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대구 거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ARS 휴대전화 무선 ARS 자동 응답 무선 100%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응답률 6.7%고요. 김부경 후보 41.1%, 추경호 후보 50.1%가 나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요게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칠성시장을 방문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가 돌았다는 점, 그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선관위 여러분 잘 하고 있지요? 아니 화면만 띄우면 되는데 전 방송에서 다 안 읽어요. 이걸 다 읽지는 않아. 화면만 띄워주시면 돼요. 저한테는 계속 전화가 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아니 저는 어차피 기자가 아니라서 저 전화가 안 오나? 우리 아니 그게 아니고 제작진한테 가고 있나? 지금 존재감이 좀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저는 뭐 어차피 그냥 선관위 레이더망에 걸려야지. 외부 진행자니까. 아니 법률가라서 안 건드리는 아, 겁니다. 진짜? 저는 그래요? 만만하니까 아. 건드리는 아니요 겁니다. 화면에 띄워주면 되지 뭐. 이게 유튜브가 화면이지 뭐 소리 라디오도 아니고 라디오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귀로 라디오라는 매체 자체가 소리로 듣는 것이니까 이제 다 설명을 해줘야 되지만 우리는 화면이잖아요. 영상물인데 물론 이제 화면 끄고 소리로 많이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어차피 상관없잖아요. 화면에만 띄워주면 되지 뭐. 고맙습니다. 그렇게 아니 법으로 말씀해 좀 이거 좀 주셔서. 없앴으면 좋겠어. 이거 읽어주는 거 굳이.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이건 사고적으로 문제 있는 여론조사를 소개했을 때 문제를 삼으면 되는 거지 이걸 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맞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선관위 등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들인데 참 희한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하튼 저희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서 네. 법을 바꾸겠습니다.
언제요? 될수 있어요? 언제요? 2년 뒤에 되죠. 언제요? 지금 이번 지방선거 이기고. 아니 이 그럼요. 친구가 참 보면 참 긍정적이야. 재밌는 친구예요. 우리가 다 친구지만 참 재밌는 친구예요. 뭐든지 열심히 하고. 아니, 그건 아주 맞죠. 지겹습니다 정말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제가. 목이 쉬었어요. 어? 보니까 목이 쉰 거 보니까 요즘 진짜 선거운동 그리고 열심히 자꾸 하시나 저한테 봐요. 뭐 좀 보내지 마세요. 정말. 뭘 보내요? 아, 아니, 힘들어 그게 죽겠습니다. 아니라, 네? 프로그램을 자료를. 좀 풀고. 네, 아, 자꾸 자료. 자료를 보냅니다. 보내서 네.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아. 결정은 내가 못합니다. 네. 못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렇죠. 보냅니까? 작가님이 하시는 네? 거죠. 네. 아 정말 막간을 대단합니다. 통해서 우리 패널들은 나한테 아니, 뭘 안 보내던데. 막간을 통해서 제가 여론조사 요즘에 추이를 보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거는 뭐 팩트니까 네. 이게 우리가 면접 여론조사가 있고 ARS 여론조사가 있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작년 그 대선 때 당시 후보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전화 면접 관련해서는 49대 34로 15%였어요. ARS가 맞았어요. 근데 ARS는 47대 39, 9%인데 당선은 8.2% 포인트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그냥 그게 아니라 이게 나름 수치입니다, 과학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에 나오는 ARS 여론조사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다 있다. 아니 이런 그러니까 말씀. 내가 어디 커뮤니티에 봤는데 음. 지난 대선을 정확하게 맞춘 데가 소위 말하는 천지일보하고 코프라 거기가 맞아요. 맞췄어. 맞아요. 사람들이 약간 경향성이 오나 그러니까 하우스 소위 말하는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 진영의 조금 진영의 특징을 따라가는 어떤 여조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의외로 결과를 놓고 보니까 맞춘 데가 여기더라. 천지일보 여론조사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정말 죽습니다. 아 그래요? 엄청 욕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요? 몰라요. 아니 저는 천지일보가 그러니까 뭔지 잘 몰라. 천지일보가 보니까 음. 저기 그 어떤 종교하고 뭐 관련이 있다고 관련이 알고 있다고 있어요. 해서. 저도. 네. 네. 아니 근데 수치는 맞췄으면 잘한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되게 희한하다. 근데 또. 천지일보가 조사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지일보가 의뢰를 내. 네. 그러니까 아니 그 그것도 중요하지. 아니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이 약간 보수 진영의 어떤 하우스 이펙트가 맞아요. 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음. 뭐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아 물론 여론조사 꽃은 김어준 씨가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진보 진영에 조금 하우스 이펙트가 있어요. 거기는 한 두 자릿수 격차를 보입니다. 아니 근데 뭐 저는 여론 조작이라 생각하지는 않고 뭐 여론 조사 업체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작년 아까 방금 얘기해 주신 것도 여론 조사 공정에서 그게 수치가 얼추 비슷하더라고 대선 결과를 보니까. 근데 저는 대선 결과랑 총선이랑 지방선거는 이 여조의 정확성이 확실히 떨어지긴 떨어지더라고. 대선이 제일 잘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딱 그 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변수가 없잖아. 이렇게 근데 상당히 좁으니까. 국회의원은 조금 더 넓어지고 그다음 지방선거는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이게 정확도는 떨어지는 건 사실인 근데 것 같아요. 그건 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보면 제가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사람이거든요. 오. 예, 정말 전 여론조사가 아예- 오면 적극적으로 응합니다. 아 진짜. 적극적으로 응하는데 저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한 번도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 단 한 번도. 네. 정말 이런 게 처음이다. 내 전화번호가 풀에 무슨 있을- 블랙리스트입니까? 왜 전화가 안 오는 겁니까? 경찰하고 이렇게 이런 데서만 전화 오고 네? 출두해라 뭐 이런 데서만 오고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전 그래서 여론조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도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안 받아서. 네. 그래요? 네. 네. 그러세요. 네. 음.